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생산과 소비에 따른 입장이 있죠. 근본적 기준이죠. 이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 있죠. 이 기준 또한 중요하죠. 그래요.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는 한데 안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기준 또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는 개인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세력이 수립하는 하고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근대화 개념이 뭔지 모를 때는 그래요. 위장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근대화 이념이 뭔지를 알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까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뭐 이거 공부하는데 뭐 몇 시간 걸려요. 동영상으로 쉽게 설명도 해놨고 한두 시간 공부하면 다 알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 있다.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인 척 할 수 있죠.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인 척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기준도 알게 되면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위장이 힘들어지는 거죠. 위장이 들통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를 보면서 자기가 내가 우파 인사인지 좌파 인사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이도저도 아닌 껍데기 세력 인사인지 아니면 우파 인사인지 좌파 인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요.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 표를 문제로 만들면 되겠죠. 약간 응용해서 표를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며 우파적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좌파적 생각을 하기도 한다. 본인이 한국에서 우파 인사인지 좌파 인사인지 알고자 하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문제를 냈으니까 문제 풀이도 해야 되겠죠. 정부는 대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우파 인사인가요? 대기업 투자를 억제하지 않죠. 근대화 이념은. 오히려 반대로 대기업을 육성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대기업을 많이 육성하면 육성할수록 국가는 부강해지고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죠. 그래요. 중소기업 육성에 중소기업 육성을 반대하진 않죠. 근데 중소기업 육성을 핑계로 대기업 억제한다. 김대중이 쓴 정책이죠. 그래요.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근대화 이념에서.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이다. 공산주의 세력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 국유화하기 위한 술수로 이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이제 대기업부터 몰수하자 이런 식으로.
이 대기업의 국유화나 정부 통제를 찬성하는가? 찬성한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좌파 인사인 거죠. 아니요. 이러면 우파 인사인 거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왜 민영화를 하냐? 왜 정부 통제를 배제하려 하냐? 정부의 산업장악과 직접 생산하는 걸 금지하냐? 수천 년간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생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산업 발전이 없고. 근데 반대로 했더니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더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게 근대화 이념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뒤집어버리면 뒤집은 걸 공산주의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고대 농경국가의 관습적 생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3. 척양척예를 외치며 쇄국 정책을 찬성하며 일어난 동학난을 기념해야 하는가? 역사적인 문제죠. 어떤가요? 얘라고 대답하면 뭐가 되나요? 척양척예를 외치고 쇄국 정책을 하는 게 옳다. 이게 되는 거죠. 무역하지 말자 이 말인 거죠. 누구의 생각인가요? 기념해야 된다 생각하면 좌파 인사라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뭔가요? 우파 인사인 거죠. 당연히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거래는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가? 그 이해라고 대답하면 뭔가요? 우파 인사인 거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래 투자를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야 되잖아요. 거래가 또 자유로워져야지 시장이 육성되고 또 그 시장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육성되고 그런 거죠.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거죠. 예라고 대답하면 우파 인사,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좌파 인사.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노조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유재산을 보장해야죠. 그러면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 우파 인사,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좌파 인사가 되는 거죠. 기업의 재산은 개인의 사유재산보다 또 더 잘 보호돼야 되죠. 민간인 기업이 있다. 민간인 재산이 투입되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재산이 보장이 안 돼요. 민간인이 재산을 투입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기업에. 기업에 투입해도 내 재산이 보호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 투입했더니만 노조가 파괴해도 배상을 못 받네? 그럼 기업 설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설립된 기업이 있으면 기업 그만두겠죠, 뭐. 철수하겠죠. 6. 김구를 암살한 안도인은 악인인가?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뭐 3번도 그렇죠, 뭐. 악인이다. 예, 이러면 좌파 인사. 아니요 하면 우파 인사가 되겠죠. 그래요. 한국 역사를 알면 그렇죠. 김구가 왜 암살됐나요? 안도인은 또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김구와 안도인은 친한 관계였죠. 안도인은 이제 임시정부 산하의 암살 자체인 연계되어 있다 봐야 되죠. 백의사의 요원이었고 백의사와 김구가도 무관하지가 않은 거죠. 임시정부계 인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계 내분도 있었겠지만 내분이죠. 김구가 취한 입장 때문에 그렇죠.
취한 입장도 있고 김구가 저지른 일도 있고 임시정부가 왜 내분이 일어났나요? 한국 수립을 찬성하는 다수와 한국 수립을 반대하는 소수가 갈렸다는 거예요. 김구는 소수파의 수장이었죠. 그리고 여러 이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고 송진우나 장독수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혁명 의용군 사건에 연루되었죠. 주로 이제 남로당 출신 군인들이 많이 가입했죠. 연루되면서 이제 암살한 것으로 보이죠.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했구나. 이제 그렇게 확정이 있었는지 의심으로 남사있는 장소는 없지만 단독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백의사 의원이었으니까. 식민지식이 일본 민간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은 한국인을 수탈한 것인가? 어떤가요? 수탈한 것이냐는 거예요. 기업 설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을 해요. 수탈한 것인가요? 고마운 것인가요? 고마운 것이란 거예요. 수탈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파인사죠.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뭐 되나요? 우파인사이겠죠. 그래요. 당시 이제 뭐 기업을 설립하면 뭐 좋죠. 투자 유치하면.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 응용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뭐 제철소건, 뭐 비료공장이건 설립을 했는데 그것의 보수는 좋았죠. 보통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는데 소작농 임금이 2배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수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수탈했다고 역사에서 가르치지만 공산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은 착지 수단으로 보는 거죠. 착지 수단으로 보니까 일본 민간인이 이제 기업을 만들었다. 그 수탈 수단으로 보는 거, 수탈해 갔다 생각하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보다 소득이 더 많은 더 많은 소득을 보장했는데 국가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관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농민의 이익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면 뭔가요? 좌파 인사죠. 안 된다. 그럼 우파 인사인 거죠. 왜 그런가요? 신분 제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 제도를 금지하는 곳에서는. 그렇죠. 9번. 한국은 일본과 공산주의 세력 중 누구와 투쟁하면서 건국되었나? 누구랑 투쟁하면서 건국되었나요? 얘기했죠, 뭐. 공산주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건국되었죠. 근데 그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죠. 일본과 투쟁하면서 한국이 건국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국과 연계된 연합한 한국의 근대 국가 수립 세력과 소련 군정과 연대한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투쟁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한국과 북한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거예요. 일본과 투쟁하면서 어,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버리면 남북 분단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왜 남한과 분단이 한국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두 세력이 다투면서 분단된 거죠. 분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사실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0번. 부동산 투자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제약시하는 일에 반대하는가? 반대한다. 이런 뭔가요? 우파 인사죠. 불로소득 제약시 해야죠. 이러면 좌파 인사가 되는 거죠. 투자와 거래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인정 안 한다 했죠. 어지간한 핑계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일에 찬성하는가? 찬성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좌파 인사. 반대한다에 우파 인사가 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생산과 소비를 민간에 맡기니까 그 효과가 훨씬 엄청나더라. 비교가 안 되더라. 정부가 생산과 소비에 직접 개입하면 엉망진창 되더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까지는 최대한 지원했죠, 생산에. 지원하는 일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성실히 일하면 다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진 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죠. 당신은 노무현을 싫어하는가? 싫어한다 얘기하면 우파 인사인 거죠. 좋아한다 이러면 좌파 인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좌파 인사니까 그렇죠. 우파 인사를 좌파 인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부동산 거래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죠. 좌파적 생각으로 재산 침탈하려 하고 또 빚내서 빚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시하려 했고 그런 건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했죠. 싫어한다. 싫어하는가? 예. 우파 인사 아니요 좌파 인사. 13. 정부는 지연, 학연, 성별 등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채용해야 하는가? 예.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파 인사 아니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좌파 인사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저쪽은 좀 뭔가 좀 가산점을 줘야 돼. 그럼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국민 전체는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허용 안 된다. 그러면 우파에서 한 거죠. 14. 식민지식이 몰수한 일본이 투자한 산업시설은 국유화하는 것이 하는가 민영화하는 것이 맞는가?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 이러면 우파에서 국유화가 맞다 이러면 좌파에서가 되겠죠.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일본 산업시설이 북한에 훨씬 많았죠. 거기는 왜 국유화하고 미승만은 왜 다 민영화했나요? 대부분 다 민영화해버렸죠. 뭐 이승만이 뭐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차원에서 보면 국유화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민영화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국유화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산업시설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영화하는 거는 국가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대화 세력은 민영화해야 돼. 민영기업을 육성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민영화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바라더라도.
전두환을 싫어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근대국가 우파 인사인 거죠. 예 이러면 좌파 인사인 거죠.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의 공적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공적이라고. 번영기를 이끌었죠. 한국의 번영기를. 실제로 구제한 사람은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 피해가 한 200명 내외로 있었다지만 16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광주 사태 때. 하지만 근대화 수립 과정에서 막 수십만 명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수십만 명 죽는 일은 흔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군사정부 때 실질적으로 군대 국가를 수립했는데 사실 그 피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군대 국가의 수립에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요. 두 번의 혁명이 없었으면 성공은 불가능했다. 한국인들 그렇게 뭐 정치 지도자들이 군대 국가 수립 세력이 아니었다. 박정희 전두환처럼. 16번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이는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좌파 인사. 그럴 필요 없다. 우파 인사인 거예요. 그래요. 재산 형성을 장려하죠. 재산을 많이 했다 해서 재산을 형성했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재산 형성을 방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재산 형성하지 마. 이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파는 인사는 재산을 형성을 장려한다. 그래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니까 재산 형성도 막으려 하겠죠. 17번 2025년 1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잘한 일인가? 우파 인사는 예, 좌파 인사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좌파 국가잖아요. 우파 국가가 되면 그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향후 잘 살 수 있는데 왜 반대해요? 찬성하죠. 잘한 일이라 생각하죠. 좌파 인사는 이제 우파 국가가 되게 생겼으니까 또 반미니까 싫어하겠죠. 어떠한 기술이건 누구나 원하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가? 신분제도를 금지하니까 우파 인사는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좌파 인사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서울의 낡은 주택들은 모조리 허물고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거. 우파 인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주민들한테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기는 원해야 되겠죠. 근데 가급적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왜 막아요. 한국의 좌파 인사들은 반문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뭐 불로소득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했겠죠. 갈린다는 거예요. 우파 인사 좌파 인사. 1979년 12월 10일 전두환이 일으킨 사건은 내란인가 혁명인가? 혁명이다 대답하면 우파 인사. 내란이다 대답하면 좌파 인사가 되는 거죠. 여러 번 설명했죠. 위 문제들에 대한 정답은 세력에 따라 정반대이다. 우파 정답표는 다한 것 같다. 좌파 정답표는 정반대이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우파 정답표 50점 이상이 되면 50점 부근이면 어떤가요? 껍데기 세력에서겠죠. 40점에서 60점 사이. 이도저도 아니겠죠. 근데 거의 100점에 가까우면 이제 우파 인사 그래요. 빵점에 가까우면 좌파 인사가 되겠죠.
50점 근처이면 특별한 성향이 없는 이상 껍데기 세력 인사이다. 60점 이상 80점 이하이면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20점 이상 40점 이하이면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겠죠. 80점 이상이면 확실한 우파 인사이며 20점 이하이면 확실한 좌파 인사이다. 근데 이제 위 문제들에 아무리 고득점을 받아도 우파 인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뭔가요? 판단 기준은 학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킬러 문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장을 간파하기 위해서. 우파 인사인 척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두환 싫어하는가? 그래요. 싫어한다. 이 말은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을 하찮게 보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킬러 문항이라는 거예요. 위 문제들에는 위장한 인사들을 적발할 수 있는 킬러 문항들이 있다. 정치적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절반 이상은 틀리면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인 척하는 것이다. 킬러 문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파 인사인 척하는데 뭐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연계된 여러 가지들을 문제로 내볼 수 있겠죠. 이승만을 비난해요. 우파 인사들은 군대국가 수립의 공적을 인정하죠. 이승만에. 별로 욕 안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면 이 사람은 좌파 인사이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낸 한 사례인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